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등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원격 수업 주간으로 다시 돌아왔죠. 선생님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소수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이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인데요.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몇 주 안 남은 관계로 중간고사 시험 준비 기간이지만 부득이하게 이 기간에 기말고사 범위 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복소수 끝나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랑 되게 많이 겹쳐요. 제일 먼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 근 구하게 하면 실근도 있고 뭐 중근도 있고 그랬었죠. 이때 실근의 실자가 실수인데요. 우리가 허수의 존재를 배웠기 때문에 허수인 근인 허근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허근을 가지기 위한 특별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걸 하나 가져왔거든요. 근의 공식이 혹시 가물가물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복습할 겸 근의 공식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 외웠다. 자,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나요? 자, 근의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한 상태에서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근의 공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었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1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x-1, x-2는 0이니까 이 해는 x는 1 또는 x는 2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근의 공식은 3번에서 한번 풀어볼 거고 2번은 완전 제곱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했냐면 얘들을 가지고 완전 제곱할 만한 거를 찾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면 우리 플러스 1과 잘 어울리죠. 플러스 1 하면 완전 제곱이 될 거니까 플러스 1을 해주고 함부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추가해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고 지금 남아있는 이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2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제곱했을 때 2가 나왔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 있죠. 따라서 x는 1 플러스 루트 2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답을 두 개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이고 세 번째는 근의 공식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근의 공식에서는 얘가 1이라고 치면 얘가 a, b, c였죠. 자,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곱하기 3이죠. 그럼 여러분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9 빼기 12니까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3이다. 그죠? 그러면 이 루트 마이너스 3 자체를 조금 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요 마이너스 3을 루트 3i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복소수 배웠으니까. 그러면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3i도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x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i다, 루트 3i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원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근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방금 저 앞전 시간에 복소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인 근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실근 말고 허근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그죠? 이 허근이라는 말은 허수인 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이 수가 복소수, 허수더라도 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x는 지금 얘도 허근, 얘도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있고 요 2번이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3 때는 우리가 근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근이 없거나 요 세 가지 경우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때 근거는 여기 있는 이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나니까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이게 0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만한 게 없으니까 한 개, 요 마이너스 b 요것만 남아서 한 개였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음수여버리면 우리가 음수가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0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복소수를 배우게 되면서 아 우리 루트 안에 음수 넣을 수 있어. 따라서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것도 숫자로 인정해. 그러면 얘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던지 아니면 중근을 갖던지 아니면 근이 없다가 아니라 허근이라는 걸 갖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 이때의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죠. 왜냐하면 허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나면서 허근은 항상 플러스인 근과 마이너스인 허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배운 복소수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음수더라도. 따라서 요 항상 근을 갖게 되겠고 이때 여러분 요 안에 있는 게 양수여버리면 실근이겠죠. 그래서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하고요. 실수인 근의 줄임말 실근이라고 하고 요게 음수일 때는 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허수인 근이다 라고 해서 얘를 허근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여러분 허근을 잘 보시면 우리 어떤 허근 아무거나 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아까 전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3이면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럼 여러분 요 허근을 잘 뜯어보면 한 개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지? 여기 앞에 i 앞에 있는 이 부호가 서로 다르기만 해요. 그렇죠. 얘들 둘이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근이 3 플러스 5i다 라고 하면 다른 허근도 유추할 수 있어. 뭐지? 그렇죠. 3-5i다 라고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 이 허근이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좀 유용하게 쓰일 거거든요. 잘 알아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개별 탐구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검사할 때는 이 내용이 적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될 텐데요. 적을 수 있는 학생들은 꼭 찾아서 이유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근을 구했는데 이 근이 켤레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조건이 없을 때인지 예를 들어서 적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 본격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문제는 마찬가지로 중3 때 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말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거 문제는 근의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의 공식 x는 2a분의 요거 1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니까 2개 곱하면 6이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 안에 있는 거 살짝 계산하면 9 빼기 24니까 얼마지? 그렇죠. 마이너스 15죠. 그럼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5네. 여러분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다 허근이다? 그렇죠. 얘는
허근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면 되겠죠. x는 2분의 2분의 아니다 그죠? 2a분인데 얘가 2니까 4가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곱하면 2가 되죠. 뭔가 느낌이 와.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들아 이거 25 빼기 8이죠. 그럼 루트 17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플러스네. 그럼 얘는 실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제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궁금해. 여러분 이 답이 궁금한 게 아니라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궁금할 때는 어디만 보면 될까요? 그래서 다 볼 필요 없이 요 안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되죠.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지금 음수다라고 하면 반드시 i가 생길 거니까 허근이고 요 안에 있는 게 양수면 당연히 i가 안 생길 거니까 실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역할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방정식을 나중에 풀었을 때 실근이 나오게 될지 허근이 나오게 될지를 판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판별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등장했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작은 식이 있어요. 우리가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잖아요. 그 큰 근의 공식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우리가 근의 실근인지 허근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식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식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었고 그렇죠. 근의 공식의 일부 이거였죠. 요 안에 있는 요 식이었고 이 식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판별식을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방정식은 0보다 큰 거예요. 이 판별식 값이 0보다 큰다면 여러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 요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그냥 무리수란 말이에요. 즉 허수가 아니란 말이기 때문에 실근을 가진단 말이죠. 요게 양수면 실근을 가질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 한번 해볼게. b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곱하기 4 하면 0 나오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이거 D예요. 그 말인즉슨 요 안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 사라지고 요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기 때문에 근이 몇 개인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인 거죠. 근 한 개. 심지어 여러분 2a분의 마이너스 b에는 i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2개고 가운데 있는 건 1개라는 정보까지 알려주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마지막 문제에서 d를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곱하기 4. 그럼 여러분 9 빼기 16이면 마이너스 7이죠. 음수네? 그러면 우리 근의 공식에서 다시 색깔을 바꿔서 어차피 잘 안 보이지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음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 음수가 있으면 무슨 i라고 튀어나오겠죠. 그럼 얘는 허수겠네. 허수가 전체에 있기 때문에 얘는 허근을 가지게 되겠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허근을 가진다. 여러분 사실 요게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허근을 2개 가지는 거다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문제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라는 말은 근이 허근인지 실근인지
알아내시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근을 판별하라는 얘기는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허근인지 실근인지 그리고 몇 개인지 판별하라는 이야기니까 요거를 잘 주의해서 우리 판별식 D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판별식 D는 그 determine이라고 하는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determine의 D를 딴 거예요. 어쨌든 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 여러분 이게 양수일 때는 실근 2개 0일 때는 실근 1개 여러분 정확히는 이게 중근이라고 하죠. 음수일 때는 허근 2개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요 식에 의해서 요 공식에 의해서 1, 2, 3, 4번을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은 1, 2, 3, 4의 D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 2, 3, 4번의 D값을 선생님이 먼저 구해봤는데요. 여러분 얘를 보시면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D가 1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거죠. 그럼 실근 몇 개를 가진다? 그래서 실근 2개를 가진다 했고 2번 문제는 D값이 0이네. 여러분 실근 1개를 가지는데 이 실근 1개를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중근을 가진다. 정확히는 실근 1개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D값이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허근 2개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4번 문제도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허근 2개를 갖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근을 판별하시오라는 문제는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 한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근의 공식의 내용이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때 우리가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는 요 루트 안에 있는 요거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 식을 우리가 판별식인 D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D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요 방정식이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은 뭘까요? 그렇죠. 이 판별식인 D가 일단 0보다는 커야겠고 이게 0이더라도 없어지면서 얘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실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면 0보다 커야겠지만 그냥 실근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은 뭐였죠? 그렇죠. 얘가 아예 사라져야 되니까 D값이 0이어야 하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은 D가 0보다 작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방송에서 분명히 영상에서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빈칸 채울 때 0보다 크다라고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a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그렇죠. 판별식은 D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했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됐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D 값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요게 1이 A고 얘가 B고 얘가 C인 걸 잘 구별해 놓을게요. 자, D 값을 한번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그래두고 C 요게 0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 4 빼기 4에 3-a는 0이 되죠. 그럼 이거 4 약분 가능하니까 얘는 1 빼기 1에 3-a와 같고 1 빼기 3 플러스 a는 0이 되어서 a는 2가 되겠죠. 아, 1번에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a는 2가 되면 되는구나. 사실 실제로 2를 넣어보면 여러분 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완전 제곱식 되면서 중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자, 2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 아까랑 똑같아요. 4 빼기 4에 3-a이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자, 양변에 4를 나눠주면 1 빼기 3-a는 0보다 작다고 얘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a는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결국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A는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의 중근간질 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학습지는 개별 탐구 문제가 두 문제죠. 개별 탐구 문제 2번은 문제 4번이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거든요. 이 내용이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문장으로 한번 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를 가볍게 한번 잠깐 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에서 두 근을 p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과 pq의 값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x-2, x-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p가 2고 q가 3이겠죠. 서로 바뀌어도 되지만 이때 p 플러스 q가 5고 pq가 6이죠. 이때 이 5와 6이 어디서 나오는 숫자와 똑같을까요? 우리 관찰력 있는 학생들은 잘 보이겠지만 요 5가 요 5죠. 그죠? 그 다음에 이 6이 여기 있는 6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일반화를 좀 시켜줄 건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중간고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 내용도 꼭 잊지 마시고 기말고사 범위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